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비뇨의학과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NMOSD의 비뇨기 증상인 신경인성 방광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MOSD 환자 중 약 80%에서 하부 요로계 증상을 호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요로계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3개 이상의 척수 분절에 걸쳐 나타나는 긴 염증인 종축성 광범위 횡단성 척수염이 NMOSD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범위 염증으로 척수 손상이 일어나면 배뇨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기능의 상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경의 이상으로 비롯된 방광 기능과 배뇨의 이상을 바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지나갔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변이 만들어져 체외로 나가는 시스템 혹은 체계를 저희가 요로계라고 부릅니다. 위에서부터 소변을 만드는 신장, 방광으로 전달하는 요관을 상부 요로계라고 부르고, 소변을 보관하는 방광부터 체외를 통하는 요도까지 하부 요로계라고 부릅니다. 하부 요로계 증상은 이 방광, 요도, 남성분들은 전립선까지 포함한 요로 장기와 그 주변의 근육, 그 외 골반 내 장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증상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뇨 관련된 증상들, 즉 빈뇨, 절방뇨, 배뇨장의 요저류를 포함하고 그 외에도 혈뇨, 배뇨통 등 광범위한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변 보기 힘들다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증상들이 방광이나 전립선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부 요로계 증상은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부터 야간 다뇨, 염증, 감염, 신경의 문제, 협착, 암, 결석까지 많은 문제들이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NMOSD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하부 요로계 증상 또한 신경인성 방광에 국한하지 않으며 골반의 근육과 장기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의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배뇨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배뇨는 쉽게 두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의 저장 상태인데, 요도 관략근은 닫혀 있고 방광 근육은 느슨하게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요일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상 방광의 벽은 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광 내 압력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차게 되면 점점 방광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배뇨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이때 참지 못하고 소변을 보게 되는데, 성인에서는 대뇌의 조절을 받아 원할 때 배뇨 시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뇌의 배뇨 결정이 일어나면 관략근이 열리고 방광 근육이 수축하면서 소변이 밖으로 배출이 되고 방광 내 압력이 다시 떨어집니다. 배출이 완료되면 다시 저장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저장 혹은 배뇨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저장 상태일지 배뇨 상태일지 조절하는 일명 전원 스위치는 우리 신경계 중 뇌관이라는 곳에 존재합니다. 방광으로부터 올라오는 요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고 결정권자인 대뇌는 방광 용적과 사회적으로 소변을 봐도 되는지 상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뇌관으로 전원 스위치를 킬지 꺼둔 상태로 유지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전원 스위치가 올라가게 되면 배뇨 상태로 바뀌게 되며 척수의 자율신경계를 통하여 자동으로 배뇨에 필요한 신호들이 전달되고, 배뇨가 완료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는 저장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소변을 볼지 말지를 이런 신호를 통해 자동으로 보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략근을 조여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NMOSD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에는
요저류, 요절박부터 야간요, 잔요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척수신경의 침범 부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 뇌간 등 상대적으로 위쪽 신경계는 소변을 볼지 말지, 즉 소변을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연관된 기능들이 많이 조절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배뇨를 보는 증상들과 관련된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NMOSD 환자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축석 광범위 횡단선 척수염 때문에 배뇨와 저장 증상들이 모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관략근이 방광 수축에 맞춰 열리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다치면서 배뇨를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고 다음 화장실 위치에 따라 이동 동선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 증상들은 환자의 활동 변경을 좁히고 정신적인 피로감을 악화시킵니다. 요실금은 소변 냄새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배뇨 증상이 조절되지 않으면 배뇨 후 잔유량이 늘어나고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수축하는 방광벽은 점차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고인물이 잘 상하는 것처럼 요로 감염에 취약해지고 딱딱해지는 방광 때문에 요록의 압력이 장기간 올라가 신장 기능이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NMOSD 환자들은 특히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요로 감염 유병률이 높은 여자 환자들이 많고 면역력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배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하여 NMOSD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차고 배출하는 상황을 제약하는 검사로 방광과 복강 내 압력의 변화, 배뇨 관련된 수치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하여 자세한 배뇨 장애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리의 중점은 앞서 말한 세 가지, 삶의 질 유지, 반복적인 요로 감염 예방, 낮은 방광압 유지를 통한 신기능 보호가 주 목적입니다. 관리 방법은 편의상 저장과 배뇨 증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침습적인 방법은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저장, 배뇨 증상 상관없이 사실 모두 다 해당이 되며 인체 내 과도한 수분 저류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들입니다. 환자분들이 적절한 배뇨 습관을 재정립하고 배뇨 일지를 통하여 일정하게 배뇨 양상을 유지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으며, 빈뇨를 줄이기 위하여 무작정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여 야간 후처럼 귀찮은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을 괴롭힐 수 있는 카페인, 알코올,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의학적 치료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뇨 증상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흔히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립선과 방광을 이완시켜 남녀 모두 배뇨에 도움이 되는 약으로 기립선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에 의하여 배뇨 후 잔유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도뇨관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배뇨 시간에 맞춰 사용하는 간헐적 다가 종류와 지속적으로 요도 혹은 아랫배에 방광에 직접 삽입하는 상치골 방광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나 요도 협착으로 방광 출구 폐색이 보일 경우 수술적 제거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높은 압력으로 소변 저장이 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면 관략근을 아예 절제하여 배출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저장 증상들의 경우 항콜린제나 베타3 기량제라는 약들을 이용하여 요의, 절박감, 절박성 요실금을 조절하게 됩니다. 특히 항콜린제들은 변비, 입마름, 시야장애, 그리고 많은 약들을 같이 쓰게 될 경우 인지장애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
환자마다 조절이 필요합니다. 약물로 인하여 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방광 점막 내 직접 보툴리늄 독소를 투입하여 저장 증상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으나 시술로 인하여 요조류가 발생할 수 있어 도뇨관이 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복압성 유술금이 있거나 관략근이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 슬링 수술이나 인공 관략근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이 너무 딱딱하고 작게 변했을 경우에는 방광 확대술도 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배뇨, 저장 두 가지 증상을 나눠서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이 나타납니다. 배뇨 증상과 저장 증상 사이에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관리를 받으며 감염, 신기능 저하 같은 전신 증상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면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문제들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이며 적극적으로 증상 변화에 대응하여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